자, 그러면은 여기가 EV고요. 여기가 EV고 EC로 할까요? 여기가 EC고 그 위에 전자가 이렇게 존재를 해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전자하고 여기 있는 전자의 차이점이 뭐냐는 거죠. 여기 있는 전자는 여기 있는 것보다는 이게 축이 에너지 레벨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에너지는 아래에 있는 에너지보다 에너지가 많아. 많은데 어떤 에너지가 많으냐 하면은 이 EC라는 것이 요만큼 있다는 것은요, 이것이 포텐셜 에너지가 요만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반 위에 공이 이렇게 있는데, 그럼 선반에 있는 공이 움직일 수도 있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선반에 그 위에 있는 요 공이 움직이고 있는 공을 보면은 선반이라는 높이 때문에 갖고 있는 위치 에너지와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죠, 그렇죠? 그걸 합평기 토탈 에너지야.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전자는 그냥 EC라는 위치 에너지밖에 없어. 운동량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전자는 요만한 위치 에너지에서 차가 운동 에너지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운동량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전자가, 이 회로는, 이 그림은 거리 X에 따라서 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안에 들다 보니까 어떤 전자는 가만히 서 있는 게 있고 어떤 전자는 운동하고 있는 전자가 있더라 이거지. 그래서 운동량과 또 관련이 있을 거라. 그래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K 다이어그램입니다. 에너지 레벨과 에너지와 그 다음에 운동량 K예요. 파수인데 이게 운동량 P하고 관련이 있다고 했죠,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K가 운동량의 의미니까 이 K 다이어그램은 전자가 있으면은 위치 에너지가 얼마,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얼마. 그래서 이거는 거리 X에 따라서 에너지 E를 그렸지만 이 K 다이어그램은 축이 K의 값에 따라서 에너지 E가 얼마가 있느냐.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허용 밴드는 어떻게 되고 허용하지 않는 밴드는 어떻게 되는지를. K도 이제 포함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원자 고체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고체 속에 보면은 원자핵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 포텐셜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얘 때문에 돌고 있는 전자하고 얘 때문에 돌고 있는 전자들이 어떤 레벨에서 이렇게 후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들이 움직이고 있어. 운동량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 높이는 유한한 높이고 벽도 유한한 폭이니까 어떻게 일어나요? 턴넬링이 일어나죠. 비록 얘네들이 전자 갖고 있는 에너지가 이 배리어 높이보다는 적지만은 얘네들이 턴넬링이 돼서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쫙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고체 내에서 전자가. 베큐음으로 올라가면 당연히 움직이는데 고체 내니까 베큐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자핵에 의해서 필드에 의해서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만 있으면 우리가 고전적으로 생각하면 여기 있는 전자는 요 피리어 때문에 갇혀 있어.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런 걸 만들어놓고 공을 갖다가 여기서 놔. 그러면은 이 공은 여기서 왔다 갔다 밖에 뭐하지 넘어오지를 못한다고. 이 고전역학이에요. 근데 지금 얘는 뭐냐면 이것들이 턴넬링에 의해서 지나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쪽 궤도로 돌고 있던 전자가 어느 날 이쪽으로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랜덤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옆으로도 가고 위로도 가고. 그러니까 이건 1차적으로 내가 그린 거지. 배리어가 이쪽 모양도 있고 위로도 있죠. 그죠? 왜냐? 고체 내니까 원자핵들이 공간적으로 분배되어 있으니까 그림을 못 그리죠. 포텐셜하고. 왜냐하면 공간적으로 3차원인데 포텐셜까지 그리려고 그러면 4차원적으로 그려야 되는데 4차원적으로 우리가 상상을 못 하는 거니까. 그래서 2차원적으로, 그리고 1차원적으로 원자핵이 구성되어 있고 2차원적으로 에너지 레벨이 갇혀 있는데 이것들이 움직인다. 그래서 이쪽 궤도를 돌고 있던 전자가 옆에 있는 원자로 이동을 하는데 이 속도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10의 7성 cm 파세컨 정도 굉장히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렇게 움직이는 전자가. 돌고 있는 원자가 아니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이 속도가 이게 서멀 벨로시티예요. 이것이 온도가 올라가면은 더 빨라지고 온도가 내려가면은 떨어지고
온도에 의해서 얘가 갖고 있는 운동량이 결정되는 거니까 그 운동량에 의해서 얘네들이 속도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운동량은 원자 궤도를 돌고 있는 운동량 있죠? 각 운동량.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자 하나 갖고 있는 운동량 중에 자기 궤도를 돌고 있는 이 운동량을 빼고 역궤도로 막 움직이는 이 운동량이 바로 얘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와 원자 사이를 막 이동하는데 전자가 그 이동하는 속도가 10의 7승파 cm/s가 된다는 거예요. 거기 방향이 랜덤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안 오는 것처럼 안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래서 지금부터 나오는 운동량 P는 그 궤도를 돌고 있는 운동량이 아니고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운동량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모형에서 전자의 파동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움직이는 그 파동이 움직이는 속도가 바로 운동량 K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파이가 사인 XT가 E의 J의 KX 마이너스 오메가 T 이런 식으로 표현되니까 이때 파동이 움직이는 속도가 바로 운동량 K와 관련이 있다. 자, 이거 곡선이 되니까 사실은 원자의 핵 사이에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게 사이 포텐셜이 곡선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포텐셜이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거는 계산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계산하기 편하게 어프로시메이션 그러니까 모델을 새로 만드는 겁니다. 크로닉 페니 모델이라고 그러는데요. 자, 이와 같은 모델을 이런 식으로 모델로 바꾸겠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쫙 주기적으로 연성될까지, 그렇죠? 그걸 갖다가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모양이 되는 겁니다. 자, 3차원적으로 그려야 되는데 3차원적으로 그릴 수 없으니까 1차원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이는 전자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겠어, 한쪽으로만. 그래서 X방향으로만 생각을 하겠다. 사실은 이게 어디까지 갑니까? 무한대까지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로에서 레벨에서 끊어버려. 그래서 요는 V가 제로인 케이스고요. 요는 V가 어떤 임의의 값, V0로 수렴하는 어떤 일정한 높이로 생각하기. 베큐 레벨이 사실은 저게 베큐 레벨이고 밑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데 중간에 뭐 전자가 어차피 어느 정도 에너지를 가질 거니까 전자가 있으면 그 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 토탈 에너지는 E야. E가 V0, 제로보다는 크고 V0보다는 작은 갇혀있는 전자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브라치 원리가 있는데요. 브라치 정리. 이게 뭐냐면 주기적인 포텐셜 함수가 그러니까 주기적인 함수다. 바로 이와 같은 케이스죠, 그렇죠? 이게 뭐가 포텐셜 함수죠, 그렇죠? 전압이 제로, V0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포텐셜이 저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파동 함수 파이 x t는 이제 t까지 펴봅시다. 파이 x는 이번에는 ut의 e의 j의 kx로 표현이 된다. 이것으로 표현 가능. 자, 어떤 의미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리어가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포텐셜이 V0고 여기가 전자 갖고 있는 에너지 E가 V0보다 적으면 여기는 지수적으로 E의 K의 2X 여기는 E의 J의 K1X 이렇게 해서 K1은
h밥의 자성분의 루트 h밥분의 2mE가 되고 K2는 h밥분의 루트 2m의 V0-E 이렇게 되죠. 그죠? 이때는 여기 있을 때의 파수하고 여기 있을 때의 파수가 달라. 그런데 임의의 파수 K로 전체적으로 영역이 1이 있다. 포텐셜이 제로가 되든 포텐셜이 V0가 되든 얘로 그러니까 파수가 K로 그냥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성분은 어디 있냐? UXR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UX 빼고 나면 나머지가 어떤 진행 속도가 K 그러한 파수가 K인 어떤 함수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에 있는 파동함수나 여기에 있는 파동함수나 뭐 여기는 같을 거고요. 주기함수니까 파동이 요 영역에서는 다 같아요. 여기서도 다 같고 그것이 구성적으로 E의 J의 KT로 표현이 된다. 그러면 나머지 성분은 어디 있냐? 다 UX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UX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풀려고 해요. 뭐에서? 슈레딩거 파동 방식으로부터. 부사 X에 대해서 만들어진 파동 방식을 이번에 얘를 대입을 해서 UX에 대한 파동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UX에 대한 미분 방정식으로 변환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사 X를 갖다가 2차 미분한 얘를 갖다가 먼저 뭐 하겠어요? 그러면은 부사 X를 갖다가 1차 미분한 걸 다시 2차 미분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먼저 한 번 미분해. 그러면은 얘를 먼저 미분하면 JK가 앞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E의 JKX, UX가 되고요. 그래서 E의 JKX의 UX를 먼저 미분하는 경우 그 다음에 JK가 앞으로 나오고 얘를 미분하면 JK가 앞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얘가 되는데 얘를 한 번 더 미분해. 그러면은 얘를 미분하면 JK의 E의 JKX고 얘가 그대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오늘 얘를 미분하면 얘는 그냥 쓰고 2차 미분이 되죠. 그 다음에 열로 들어가면은 앞에 있는 얘를 쓰면 JK는 앞으로 나오고 여기에 요건 나오고 UX를 미분한 거고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 JK가 또 나오니까 마이너스 K 자성 E의 JKX에서 UX가 됩니다. 그리고 요걸 엮고 요 자리에 요 자리에는 요 부사 X 대신에 얘를 엮고 그러면 모든 항에 E의 JKX라는 항이 다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있고 그러면 그거 나와 있으면은 얘를 먼저 쓰겠어. 2차 미분. 이렇게 됐고 요걸 쓰면 dx분의 d 자승의 ux 그 다음에 얘하고 더해지죠. 그쵸? 두 배의 2k의 dx분의 dux 그 다음에 얘 쓰고 마이너스 k 자승이 있습니다. 여기 ux 앞에. 그래서 마이너스 k 자승 전체 ux 이런 식으로 ux에 대한 미분 방식으로 바뀌어져요. 따라서 이걸 갖다가 이제 좌표를 정확하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좌표를 만들고 이걸 x 그래서 요점의 좌표를 제로 이걸 a 이건 요 폭을 b라 했으니 이건 마이너스 b 이런 식으로 쓰겠어요. 이건 v가 제로인 케이스고 이거는 v 거로 v0라는 케이스고요. 좌표 x 좌표는 요점의 좌표를 제로, 요점의 좌표를 a, 요점의 좌표를 마이너스 b. 그러면은 포텐셜이 제로인 영역은 a 구간이 a고 폭이 그 다음에 포텐셜이 v0인 폭은 b고 주기는 a 플러스 b고요. 그럼 요거 a 플러스 b가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1영역, 포텐셜이 제로인 케이스가 1영역, 포텐셜이 2인, V0인 영역을 2영역이라고 하겠어요. 그럼 1영역에서의 방정식, 미분 방식은 dx의 자성분의 d 자성의 u1x, u1x 플러스, 여기 u1x, 그 다음에 j의 2k의 a의 dx분의 d u1x 플러스
H바의 자성, H바의 자성분의 2m의 V 마이너스 100이니까 V가 제로죠, 그쵸? E 마이너스 K 자성의 UX, U1X는 제로다. 자, 그 다음에 H바의 자성 분의 2mE를 갖다가 우리는 알파의 자성으로 두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파의 자성으로 두겠다는 거네. 그러면은 이것이 선형미분 방정식이니까 이 선형미분 방식 해놓아야 돼요. dx분의 d를 라지 d로 치환하면 d 자성 플러스 j2의 2k 곱하기 d 플러스 알파의 자성 마이너스 k 자성은 제로 되는 d의 근을 구하면은 그걸 지수로 만드는 항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근의 공식이요. d는 2분의 반으로 하면은 마이너스 jk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jk의 자성 마이너스 ac니까 알파의 자성 플러스 k 자성이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jk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알파의 자성 마이너스 j 플러스 k에 플러스 마이너스 j 알파 따라서 U1X는 어떻게 표현될 수 있어요? A1에 2에 한 개 건 마이너스 J2의 K 플러스 알파의 X 플러스 B1에 2에 마이너스 J2의 K 마이너스 알파의 X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함수를 U1X라고 하거든요. 여기는 U2X 그러니까 사실은 제로에서 x가 a 사이 자 이렇게 나옵니다. U1x가 그 다음에 U2x x가 제로에서 a에서 b 마이너스 b에서 x가 a까지 자 여기에 영역을 구해야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쵸? 똑같이 포텐셜 V0고 주기함수니까 앞에서 구하나 뒤에서 구하나 똑같다고. 그래서 마이너스 B0에서 B에서 제로까지를 구해도 됩니다. 아니면은 A에서 A 플러스 B까지 구해도 되고. 여기 표현이 편하죠. 그쵸? 그러면은 얘가 U2X가 들어갑니다. 대신 여기에 달라지죠. 그쵸? 자. 요 사이에는 포텐셜이 V0니까 dx 자성분의 d 자성의 u2x 플러스 j2의 2k의 dx분의 d u2x 플러스 hy 자성분의 2m의 e 마이너스 v0 마이너스 k의 자성의 전체의 u2x는 제로다. 요거는 그래서 요거 자체를 갖다가 H바의 자성 분의 2배의 M의 E 마이너스 V0를 베타의 자성으로 두겠어요. 자, 두 번째 영역에서 V0가 E보다 크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V0가 E보다 전자 갖고 있는 에너지보다는 포텐셜이 높아야 돼. 낮으면 큰 의미가 없어. 그냥 가는 거야. 그죠? 높을 때 턴넬링이 일어나는 거니까 V0가 E보다 크다는 말은 이 값이 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베타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허수가 된다는 거죠. 그걸 머릿속에 갖고 있고요. 그래서 베타의 자성을 두면 베타의 자성 마이너스 K 자성이 되죠. 그럼 아까의 함수하고 이거는 알파의 자성을 뒀고 이번에는 베타의 자성을 뒀으니까 알파 대신 베타를 넣으면 되지. 그쵸? 똑같잖아. 그래서 U2X는 여기다가 요 알파 대신에 베타를 지으면 돼. 그래서 A2에 E에 J에 마이너스 J에 K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B2에 E에 마이너스 JK K 마이너스 알파의 X
써야 할 게 있으니까 여기서 알파의 정의는 이렇게 뒀고 베타의 정의는 베타의 자성은 이렇게 뒀는데 h바의 자성분의 2m 곱하기 e 마이너스 h바의 자성의 2m v0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알파의 자성 마이너스 h바의 자성분의 2m의 v0 베타와 알파의 관계예요.